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기스럽게 생긴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진술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정말 쇼킹하게 생겼던 인디펜던스보다 더 쇼킹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군함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인도가 또 이상한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 돌격 소총을 새로 주력 소총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 결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인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미 세력이 미국산 무기 도입할 때 단골로 인용하는 인도는 무기 도입선 다변화라는 명분으로 무기 백화점을 차렸다가 후속 군수지원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나라인데요. 온갖 이권이 개입해 논란이 되었던 차기 제식 소총도 결국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총기가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1998년부터 배치되었으나 인도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깊이 1순위로 도저히 실전에서 쓸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았던 인도 자국산 돌격소총 인사스의 뒤를 잇는 4세대 소총으로 러시아제 AK-203이 선정되어 7만 여정의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힌더스탄 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인도는 영국제 FN-PEL 소총을 면허 생산한 L1A1 소총을 40년 넘게 사용하다가 1998년에 인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5.56mm 돌격소총 인디안 내셔널 스몰 아임스 시스템 일명 인사스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총이 국경 고원지대에서 사격 시에 탄창이 부서지거나 탄걸림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황당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인도군 퇴역 장교가 이 소총을 보급한 인도 국방부에게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신형 소총 도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인도는 2016년 차세대 소총 도입 사업을 발표하며 여러 모델을 비교 평가한 결과 시그 USA에서 제안한 시그 716 G2 페트롤 모델을 후속작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차 물량 72,400정을 도입해 국경지역에 긴급 배치하며 이제 인도도 서방제 정상급 소총을 사용하게 됐다며 일선 장병들의 환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국방부는 돌연 지난해 말 러시아와 AK-130 도입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더니 러시아 칼라시니코프와 인도 현지 업체가 50대 50으로 투자한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인도 현지 공장에서 AK-230 소총을 매년 7만 5천 정씩 생산해 75만 정을 인도군에 납품한다며 돌연 제식 소총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채용한 AK-230은 러시아군의 신형 제식 소총 AK-10이나 베네수엘라가 채용한 AK-103보다 더욱 퇴보해서 조절식 개머리판 대신 구형 개머리판을 적용하고 핸드가드 역시 신형 대신 구형을 채택하는 등 도저히 차세대 소총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델로 발표됐는데요. 방산비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도군의 차기 소총 사업, 앞으로 상당한 잡음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있습니다.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미국산 무기 도입하고 이럴 때마다 하는 게 무기 도입선 다변화하는 인도 봐라, 말레이시아 봐라 이제 이러는데 인도군은 이래가지고 지금 군대가 그냥 절단당한 군대인데 그냥 걔들은 외형만 보고 인도는 지금 소련제도 사고 러시아제도 사고 미국제도 사고 영국제도 사고 하니까 무기 도입선 다변화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가 압박하면 미국제로 틀면 되고 이렇게 유연한 군대를 만들어 놨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군대가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미국이 틀지도 않고 러시아가 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 군대가 자기네들 이런 이상한 결정 때문에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일단 이 소총을 지금 차기 소총이라고 한 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누가 봐도 차기스럽게 생기지 않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총하고 똑같은 AK-103이 여기는 이 핸드가드 이 부분이 훨씬 더 뭔가 이 액세서리를 장착하기 쉽고 또 신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구형, 누가 봐도 과거 구형 AK-47에서 크게 발전 안 한 또 퇴보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사들이 덩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팔 길이나 어깨 넓이 이런 데 맞추어서 이 개머리판을
더 뺐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개머리판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은 트렌드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AK103은 그런 식으로 개머리판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시 퇴보했어요. 이건 뭐 1970년대 스타일이지 이게 어떻게 2000년대 차세대 돌격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뭐 그냥 가격 싸니까 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거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지원에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거는 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후속 군수 지원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 지속 능력, 또, 야, 내가 지금 탄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탄이, 얼마가 더 지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사격해도 돼. 이런 거하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탄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하고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옆부대는 지금 탄이 이만큼 있어. 그런데 후속 군수지원 지금 보급부대가 며칠 후에 올 텐데, 그때까지 일단 옆부대 거 좀 빌려 쓰면 돼. 또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옆부대하고 우리 부대하고 탄이 달라요. 탄이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옆부대 거 못 빌려 쓰는 것이죠. 자, 인도가 얼마나 황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도군은 일단 총 병력이 145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115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260만 명 정도가 군인이죠. 예비군 총기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총이 한 260만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총이 너무 여러 종류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총 여러 종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일단 총알은 하나가 돼야죠. 그래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를 하는데 우리 부대에 지금 총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대로 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자, 보급부대 언제 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총 못 쓰겠는데? 자, 그럼 옆부대는 보니까 탄약이 지금 많이 남았네? 그럼 옆부대 거 좀 빌려 쓰자. 보급부대 올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군은 우리 부대와 옆부대의 탄약이 달라요. 총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탄약이 달라요. 그럼 옆부대 거 못 빌려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대로 사격 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보급부대 오는데? 이 정도로 후속 군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260만 정의 총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서 탄약도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제대로 중국하고 이거 뭐 안 된다 해가지고 고원지대에서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미국의 시그사에서 시그 716이라는 총을 샀습니다. 그걸 7만 5천 정 샀는데 이게 이제 최신형 총이었죠. 시그 716 이게 총의 정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HK416이 5.56mm 탄인데 그거의 7.62mm 버전이에요. 인도가 이제 고원에서 사격을 해보니까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 쏠려고 하니까 5.56mm 가지고는殺傷력 떨어지니까 우리 7.62mm야. 해서 시그에서 HK416을 바탕으로 7.62mm 버전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인도가 도입한 겁니다. 이때까지 너무 좋았죠. 그런데 시그에서 7.62mm를 사니까 이 시그 7.6mm 나토탄은 길이가 51mm인 겁니다. 그러면은 51mm짜리 길이의 7.62mm가 있죠. 거기다가 기존에 자기네들이 썼던 인사스라든지 이런 나토탄 쓰는 5.56mm 탄이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걸 이제 AK203을 샀으니까 이건 7.62mm인데 시그하고 호환이 안 돼요. 왜? 러시안 탄이기 때문에. 러시안 탄은 39mm입니다. 짧죠? 그리고 또 러시안 탄 또 있습니다. 얘들이. PKM, 이 군대 공용 지원하기 그 PKM, 경기관총. 여기도 7.62mm인데 이거는 54mm입니다. 그리고 또 소대마다 드라고노프 저격총을 든 저격수가 있는데 여기도 7.62mm인데 54mm입니다. 이러니까 총알이 3종류, 4종류가 되는 거예요. 탄약이 무슨 포탄도 아니고 탄약이 이러니까 이건 무슨 뭐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후퇴한 차세대 돌격소총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어이없는 그 후퇴를 한다.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파키스탄하고 언제 전쟁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방산비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런 인도가 무기 도입서 다변화하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극좌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이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삼동선 구조의 신형 고속 공격정을 진수시키고 이 배의 한 명을 골록으로 명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수하자마자 불에 타서 사라진 1번함에 이어 9년 만의 2번함 등장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SF적 외형으로 화제를 모았던 클레왕급 고속공격정 2번함을 현지 조선업체 PT 룬딘 산업투자회사 조선소에서 21일 진수시켰으며 한 명을 크리골록으로 명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만다우급을 잇는 차세대 고속공격정인 크리골록함은 3동선, 즉 트리마란 형상을 취한 스텔스형 선박인데요. 만재 배수량 230톤으로 디젤 엔진만으로 35노트로 가속할 수 있는 고속정의 한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AK-730 CIWS 한기, 중국이 개발한 소형 아음속 대함미사일 C-705 4발을 선체 내부 경사 발사관에 탑재하는데요. 성능은 부족하지만 등장 당시부터 너무나 파격적인 디자인이어서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배의 네임십인 클레왕함은 인도네시아 건함 기술의 상징으로 평가받으면서 지난 2012년 8월 29일 진수되었지만 불과 4주 만인 9월 28일 반유황이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던 중에 화재로 전소되면서 폐기 처분되며 난연 처리와 데미지 컨트롤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형편없는 배라는 조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년 만에 완성된 이번함은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해 불에 타지 않고 내구성 역시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배는 별 탈 없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미국의 인디펜던스처럼 생긴 3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체 하나, 둘, 셋, 3동선. 정말 뭐 전위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무장이 없어요. 앞으로 AK-730을 여기다 갖다 붙일 테고, 그리고 내부 경사발사관에 지금 중국제 소형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한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희한한 게 이 인도네시아 해군의 당면 상대는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나투나 제도가 지금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대가 중국인데 그 상대의 무기를 도입했다? 그럼 중국이 이 미사일의 재원을 다 알고 있고 전파 특성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중국이 이제 이 미사일 날아오면 재밍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 배의 용도가 뭐냐? 그냥 스텔스니까 고속으로 접근해서 미사일 때리고 빠진다 하는 그런 건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진짜로 그 자기네들의 희망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고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방에서 얼마 안 되는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능력 되면 우리 한국에게 빨리 돈 갚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